시험, 알고리즘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쉬운 것부터 공부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절대 안 돼요. 진짜 쉬운 거,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쉬운 책 있죠. 가장 쉬운 문제 이런 거 봐야 되고요. 두 가지인데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요. 두 번째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하루아침에 대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일주일에 한 문제 알고리즘 문제를 풀겠다 뭐 이런 걸 하고서 그걸 꾸준히 실행만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네요. 그 책은 제일 쉬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추천하는 책은 그 헬로우 코딩 그림으로 배우는 알고리즘이라고 저한테 1원도 안 떨어지는 책이 있어요. 사도 그 책이 진짜 쉽거든요. 일단 그 책 한 권만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커랭크라는 이런 알고리즘 문제 사이트들, 트라이 헬로 월드 이런 데 문제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일주일에 한 문제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그 기초 체력 단련한다 생각하시고 하다 보면 언젠가 이제 자연스럽게 잘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정말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꾸준함. 포기하지만 않으시면은 다 되게 돼 있어요. 네. 아유 뭐 뻔하지만 좋은 얘기. 이거 말고 다른 얘기가 없네요. 어유. 쉬운 것부터 내 수준에 맞는 네.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네. 꾸준히 하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고 굵게. 네. 외부에 강의 갔다가 제가 지금 혼자 있거든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빼고 그래서 혼자 있어서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이제 오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받았습니다. 자, 이상하게 말이 빨리 안 되는데 빨리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고 이러네요. 제가 지금 아우. 자,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제 남겨놓으시면 제가 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절한 시간에 할게요. 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느냐. 말만 계속 뭐 풀스택 뭐 로드맵도 보고 야 퍼블리셔 이제 아닌 것 같다 막 되게 기분 나쁜 얘기도 듣고 막 그랬는데 자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또 약간 아까 연장선 이제 그런 로드맵이 중요하고 학습 방법이 중요해서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할게요. 제일 자주 보였던 녀석은 사실은 다 자주 보였죠. 네, 자바스크립트가 은근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포함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앵귤러 안다는 거는 뭐예요? 앵귤러에 대한 튜토리얼을 다 안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면접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사실은 그렇죠? 자바스크립트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게 되게 그 최근에 대한 트렌드한 좀 느낌이고 좀 그래요.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뷰 그래 뷰부터 보면 되겠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들으면 향후 2년간은 프레임워크를 뭘 선택해야 되느냐 꼭 공부해야 돼. 그러면은 저는 이제 리액트랑 뷰가 두 가지 축으로 한 2년은 갈 것 같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앵귤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뭐라 해도 여기 안 계시니까 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좀 구글에서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좀 경계하는 느낌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웹팩을 깔고 기술 배우고 커밋을 해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자 그러면은 완벽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네. 경험을 쌓는 거죠. 사실은 내가 언제 회사에서는 자꾸 뭐 1년 이상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을 찾는데 난 일단 뭘 기회가 있어야 프로젝트를 하지 젠장 그러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하면서 내가 모르는 걸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까? 보통 웹사이트 어떻게 공부하나요?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뷰를 하려면. 자, 일단은 뭐 커뮤니티를 찾아서 가입을 하고 질문 리스트를 올리면 거기다가 답변을 누가 줄지도 몰라.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레퍼런스를 찾죠. 와우! 홍길동님이 번역을 해주셨대. 그죠? 쫙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착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가급적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가급적 잘하는 분들은 당연히 원래의 오피셜한 사이트에 Getting Started부터 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오피셜한 웹사이트의 게링 스타티드를 어떻게 해서든지 시작을 해야 돼요. 물론 번역이 굉장히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과연 정확할까? 아니, 물론 뭐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버전에 대한 게 맞을까? 그렇죠? 특정 버전에 대한 번역은 아닐까? 이런 것만 주의하면은 물론 봐도 돼요. 이제 영어권에 있는 것들이 빠르게 변하니까 빠르게 이해하려면 이런 학습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팀장님이 내가 7년 차인데 갑자기 새로운 거를 해가지고 뭘 조사해서 내일까지 알려서 장단점을 분석해 달래.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회사에서는. 근데 너무 한글이 좋은 사이트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 보고 공부하는 거죠. 그건 현장에서 느끼는 거고, 학습 과정에서는 영어권의 사이트를 오피셜한 사이트, 뷰의 이상한 사이트 말고 뷰의 오피셜 사이트, 공식 사이트에 가서 게링 스타티드부터 보는 게 좋죠. 뭐 따라하기 쉽습니다. 헬로 월드. 와, 이거 뭐 타이핑 그냥 하면은 바로 찍히죠. 그냥 한 줄이 됩니다. 그죠? 금방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따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을 해결합니까? 현실은 뭐예요? 가장 큰 단점은 헬로 월드 찍는 게 아닌 거죠. 그쵸? 현실은 유지 보수다. 그쵸? 네. 새로운 기획은 없다. 디자인할 일은 거의 1,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지금 그 디자인은 이제 코드에 대한 디자인 별로 없습니다. 그쵸? 다 급하게 사람 찾는 건 뭐예요? 빨리 개발하고 개발자가 딴 데 갔고. 그쵸? 다 그런 것 때문에 찾는 거 아닙니까? 그쵸? 냉장고처럼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코드는 유지보수하는 기간이 훨씬 기니까. 그쵸? 그걸 지탱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사랑하는 우리 사장님이 다 만들고 나면은 야, 이미지가 너무 느리던데 그 리액트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공격받아가지고 아유, 기술을 모르는 사장님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뭐 이런 현실 세계 이런 것들도 있죠. 아, API가 변경이 됐다. 뭐 프로미스를 쓰는데 뭐 어쩌고 어싱크 기반으로 좀 개선돼야 되고 데이터를 가끔씩 못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리포팅 되고 있다. 뭐 아무 개가 뭐 어디서 안 뜬대. 난 잘 뜨는데?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메시지 처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슬라이딩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뭐 이미지 로딩이 많다 보니까는 막 렌더링 문제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도움 조작도 다시 해보죠. 뭐 이런 게 현실의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리얼 월드의 문제죠, 그냥 이게. 내가 그냥 만들어서 프레임워크대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도 물론 돼요, 그죠? 그 프레임워크는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좋냐? 첫 번째, 게링 스타트에서 다 배웠어.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럼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냐? 베스트 프랙티스. 구글에서 뷰 한 칸 띄고 베스트 한 칸 띄고 프랙티스 찾아가지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따라하는 거. 더 좋은 건 뭐? 뷰를 만든 사람이 만든 예제를 따라하는 거. 그렇죠? 리덕스를 만든 사람이 만든 예제를 따라하는 거. 그게 베스트 프랙티스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근데 실제로는 그거를 적용 우리 상황은 걔가 우리 상황을 설명해 주진 않잖아. 근데 그죠? 걔가 우리 상황을 설명해 주진 않아요. 우리 상황은 뭐예요? 제한된 기간에 또 다른 모바일과 PC를 같이 뭔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페이지는 이걸 쓰지 않는 어떤 환경과도 조화롭게 돼야 되고, 그렇죠? 어떤 이유로인지 API가 이상해서 파싱 과정이 좀 특별하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예제는 없어, 그렇죠? 그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상황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프레임워크가 다르게 동작되고 거기서 어울리는 걸 써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쓰다 보니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져와서 넣었지만 우리 환경에는 최적화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것들, 그런 게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해결이 어려운 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리액트, 뷰, 뭐 엠버, 해외 되게 뭐 무슨 뭐 요즘에 하이퍼 앱, 엠버 뭐 이런 것들 많고 뭐 아직도 백본 기반으로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은데 이 친구들은 MVC라는 개념을 되게 안고 있어요. MVC 뭐 어렵잖아요. 모델, 뷰, 컨트롤러, 모델, 뷰 모델 뭐 이런 것도 개념이 여러 개 있거든요. 디자인 패턴 관점에서 어떻게 나눴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이유는 좀 더 이 프론트엔드 개발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그냥 뷰잖아요, 그죠? 뷰제이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보이는 걸 만드는데 거기에 왜 모델이 있어야 되지? 그쵸? 근데 모델이 많아졌어요. 즉 API를 받아와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와 인터랙티브한 거를 많이 만들면서 데이터에 대한 상태 관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제가 보통 뭐예요? 다 투두 앱. 한 일, 할 일,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상태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에요. 싱글 페이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상태, 개수, 카운트하고 뭐 이런 일들이에요. 업데이트 시키고. 그런 걸 일종의 싱글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주로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뭐예요? 상태, 즉 모델이 생긴 거죠. 스토어, 모델, 그렇죠. 데이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당연히 뷰와 모델에 대한 이게 막 섞이면 얼마나 귀찮겠어. 컴포넌트가 20개인데 그 싱글 페이지라 컴포넌트 기반으로 돼 있다 그러죠. 막 모델을 얘도 쓰고 쟤도 쓰고 분명히 내가 안 바꿨는데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가 나오는 거죠. 중간 매개체가 나와서 두 개를 분리시키고 그렇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즉 리액트를 안다는 건 뭐냐? 물론 뷰만 가지고도 작업할 수 있지만 대체로는 스토어에 대한 관리와 그거에 대한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컴포넌트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죠.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이 되게 유행이고 그렇게 하는 게 그 프레임워크가 쓸 거면 그 프레임워크가 제공되는 철학이에요. 그 철학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 최적의 렌더링의 성능을 보장하면서 걔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맥가이버 칼만 줬는데 맨날 손톱만 깎고 있어. 이게 잘 들더라. 그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용도는 뭐야? 그죠? 다양한 걸 해야죠. 뭐 와인잔도 따고 그죠? 복잡한 어떤 것도 해야 되는데 손톱만 깎고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철학에 맞춰진 게 거의 다 컴포넌트 기반이고 그럼 디자인은 즉 어떻게 설계할까가 되게 중요하죠. 자바스크립트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최악은 뭐예요? 그 컴포넌트를 딱 유즈봇을 했는데 리액트에서 따라하는 대로 짰어. 근데 내가 했던 자바스크립트랑 너무 다른데 이거?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리액트 이거 너무 좋네. 클래스가 있네. 그건 ES6에 있는 문법인데 사실은 자바스크립트의 최신 표준을 프레임워크가 지향하니까 제공해 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자바스크립트인지 리액트 코드인지 몰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문법이 리액트만 제공되는 것이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것이 지원되는 것이냐 그걸 몰라서 디버깅을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중요하죠. 비동기에 대한 처리 엄청 중요합니다. 채용 사이트에서 아무도 이걸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네. 다 비동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렇죠? 비동기에 대한 처리가 되게 중요하고 라우팅, 뭐 캐싱 이런 좀 최적화에 대한 부분, 사용자 접근에 대한 라우팅, 뭐 애니메이션은 뭐예요? 이거는 이 영역은 또 뭐냐? 컴포넌트 기반으로 물론 만들 수도 있지만 싱글 페이지에선 좀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UI, 인터랙션에 대한 뭐죠? 애니메이션. 모바일에서 인터랙션은 우리나라 포탈이 다 버려놨어요. 너무 복잡한 사이트에 기가 막힌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니까는 그거를 딴 데서 막 따라하자고 그러지 기획자들이. 그죠? 슬라이딩 되게 해주세요. 슬라이딩. 이거 컴포넌트 받아 쓰면 되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구현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느리고. 그렇죠. 근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싱글 페이지에서도 물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싱글 페이지라는 SPA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리액트에 제공되는 뭐 뷰에 제공되는 API 이런 게 있고 네가 이거 뭐 데이터 바인딩 뭔지 모르지만 네가 데이터를 바꿔주면 뷰가 바뀌어. 이렇게 선언적으로 뭐 디렉티브는 이거고 뭐 JSX는 리액트에서 뭐야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걸 아는 것도 힘든데 그 밑바탕에 대한 지식이 사실 다 숨겨져 있고 그걸 알아야 되는 게 현실이죠. 뭐부터 공부해야 되느냐? 대부분은 자바스크립트 중심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공부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거예요. 꼭 그 맞는 건 아니지만 자바스크립트 문법과 프로그래밍을 그건 뭐 문법 그죠? 문법과 프로그래밍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문법과 프로그래밍. 문법만 공부한다 물론 아니겠죠.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중심으로 그렇죠? 자바스크립트 핵심은 이제 함수와 객체 두 개거든요. 내가 함수와 객체의 다양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자바스크립트 그냥 좀 아시는 거예요. 언어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훈련이 되게 필요해요. 객체 기반의 객체가 뭐야? 객체 기반의 코드를 짜는데 난 그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은 다 이해하고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브라우저 웹 개발이에요. 브라우저 웹 개발. 여기서 처음에 브라우저 웹 개발이 들어가면 복잡도가 올라가죠. 자바스크립트를 입문하는데 브라우저 위에서 이벤트에 대한 이해, 돔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자료는 끝나고 그 뭐냐, 그 어떤 식으로든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뭐 얘기했죠? 네, 그래서 브라우저 웹 개발에 대한 복잡도가 같이 올라가는 순간 학습 비용이 많이 올라가요. 브라우저 CSS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훅 올라가. 좌절하게 돼. 이게 좀 달라요. 단계가 있다면은 이런 단계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것들은 뭐냐면 싱글 페이지 그런 것들이 그 시점에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항상 이제 뭐 시니어 말고 노땅들이라고 그럴게요. 노땅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프론트를 하는 사람들 모여서 하는 얘기가 대체로 야 요즘에 해외에 있는 코드는 잘 모르겠더라 무슨 코드인지 뭐 그런 게 하나가 축이 있고 왜냐면 되게 펑셔널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짜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해석하기가 안 해봤으면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야 니네 면접 때 뭐 물어보냐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물어보냐 안 물어보냐 리액트 물어보냐 그러면 이제 아 리액트 쓰는 데는 리액트를 물어보고 자바 안 쓰는 데는 안 물어보지 그냥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요즘 애들은 자바스크립트를 잘 몰라. 그런 게 있어요. 어쩌다가 그럼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건 맞을까 아직도 막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근데 대체로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낮다. 그거는 아주 공통적인 노땅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왜냐면은 우리가 할 때는 그냥 돔 API라는 책도 있었어요. 그런 거 공부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공부할 게 너무 많아. 허들이 너무 심하고 너무 고르기가 선택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뭔가 이런 시간이 그런 걸 해소해 드려야 되는데 최악의 시작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하여튼 딴 거는 괜찮아요. 뭐 절차들 언제 해 바쁜 세상에 이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Getting Started가 아무리 쉬워도 내가 Getting Started의 첫 줄을 읽었을 때 코드 말고 따라는 했는데 내용을 모르겠다. 뷰의 데이터 바인딩에 대한 것들은 매우 쉽습니다 했는데 첫 줄 이해가 안 가. 데이터 바인딩 뭐지? 왜? 뭘까? 뭐 이런 거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첫 줄이 안 읽혀지면 그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커리큘럼을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커리큘럼을 그냥 그 레벨을 둬서 스텝을 둬가지고 만든 건데 기세에 있는 거예요. 링크를 나중에 이제 아시면 보시면 돼요. 되게 그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개발, 뭐 그다음에 브라우저 웹 개발, 그렇죠. 언더스탠딩 HTTP에서 이런 키워드만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공부할지는 없어. 키워드들이 있고 어드밴스도 쭉 있어요. 이렇게 브라우저 웹 개발 어드밴스들이 있어요. 브라우저 웹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리액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아요. 대체로 많은 개발자들 의견이 다 다르지만 이거 공유했을 때는 국내에 있는 개발자들도 이제 뭐 대충 뭐 그런 순서가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꽤 있었고 물론 이 뭐 왜 들어갔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있었어요. 해외 어떤 개발자가 그랬어요. 야 그거 도대체 얼마큼 걸리는 거냐? 그래서 이걸 사실 우리 코스 만들 때 하려고 고민을 엄청 해가지고 계속 다듬고 그런 건데 대략 6개월 정도로 잡고 싶다 그랬더니 크크크크 막 웃었어요. 야 나는 10년 차인데 10년 내도 안 되던데? 막 그래서 대댓글을 못 달았습니다. 제가. 근데 그 친구 얘기가 또 맞거든요. 그렇죠. 이걸 다 어떻게 봐? 언제 알아? 그죠?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은 기본인데 가급적 그런 것을 놓치지 마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어렵죠.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가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그래, 알았어. 나 오늘 배워서 자바스크립트를 알래. 크롱이란 놈이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라고 그랬어. 겨우 그거 듣고 왔냐? 너 그럴 수 있겠죠. 결론은 그거였어. 근데 외우자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법, 함수 이런 거, 그렇죠. 프로그래밍 처음 입문 단계에서 이런 거는 뭐예요? 그냥 구글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짜겠지만, 그렇죠. 이걸 왜 내가 이걸 외우고 있겠어요? 검색을 하는 겁니다. 옆에 모니터를 2개 사, 옆에 펼쳐놔, 문법 까먹으면은. 그리고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네. 코드 스니핏이라는 것도 이용해가지고 뭐 짜든 처음에는 검색을 통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검색을 해서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네이버도 이거 영상 보면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네이버 개발자 뭐 나오는 게 없어, 그죠? 왜냐면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그 맛집 검색하고 이럴 땐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그죠? 네, 그 구글에서 이제 개발자를 위한 그런 결과, 스택 오버플로우의 결과를 보고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죠? 문법 함수들도 하여튼 그렇다. 그래,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돼요. 문법이 아니고 프로그래밍. 그죠? 프로그래밍. 뭐야? 뭐 같은 거 아니야? 그거 다른 거였어? 다른 걸 수도 있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HTML, CSS를 랭귀지라고 얘기합니다. 언어예요. 신텍스가 있습니다. 신텍스가 있다는 건 뭐냐면 파서가 있다는 거예요. 파서가 뭐냐? 해석기가 있어요. 해석기. 브라우저엔 해석기가 있어요. CSS를 콜론을 기준으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키값, 네임과 밸류를 뽑아서 그 네임의 셀렉터를 먼저 뽑겠죠. 셀렉터를 뽑아서 거기에 그 셀렉터 하위에 네임과 밸류를 콜론으로 뽑아서 세미콜론까지 찾은 다음에 올바른지 파싱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필요한 돔 트리에다가 바인딩 해주는 레이아웃 작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랭귀지니까 가능하겠죠. 문법을 통해서 우리는 익혀서 나가면 되는 거죠. 그 문법을 보면 짤 수가 없죠. 디스플레이 블럭과 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비저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문법 오류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원하는 결과 아니죠.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프로그래밍. 사실 HTML, CSS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제 말이 이제 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틀리지만 프로그래밍은 되게 논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HTML, CSS를 프로그래밍이라 하긴 좀 어렵다. 좀 어렵다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사고를 어떻게 전환해? 내 생각이 이게 갖춰져 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불특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퍼블리셔, 즉 HTML과 CSS로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웠을 때 되게 어려운 거는 뭐냐? 이분들은 UI에 대한 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사고에서 좀 어려워요. 센스 이런 거는 남다른데 그런 게 좀 많이 어려워하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로지컬 싱킹.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로지컬, 뭐 논리적인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프로그래밍에 대한 익숙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간단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푼다는 건 아까 이제 호눅스라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설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는 뭐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습관적으로 그 경력자들도 그러지만은 일단 코딩을 하고 하죠. 근데 문법은 몰라도 돼. 예를 들어서 뭐 문법의 끝에 세미콜론이 있어야 돼. 그렇죠. 뭐 포문은 뭐 이렇게 세미콜론이 중간중간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포문을 몰라. 그렇죠. 근데 그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건데 어떤 문제를 읽고 3회 반복을 한 다음에 그때마다 어디에 어떤 결과를 넣어놓는다. 이게 디자인인 거죠. 그렇죠? 코드를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드 그 3회를 반복을 해서 어디에 넣는다. 그럼 중요한 게 뭐야? 반복은 어떻게 하지? 검색. 왜냐면 나는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거든. 근데 반복을 못 짤 뿐이야. 검색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 넣어야 돼, 그렇죠? 뭐 배열이라는 거에 추가를 해야 돼. 어떻게 추가를 하지? 그건 뭐 언어마다 제공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검색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뭐 배열, 추가, 애드 이렇게 나와요. 구글에서는 난 네가 궁금한 게 뭔지 알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쓰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전체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거를 글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무슨 플로우 차트나 뭐 다이어그램으로 멋지게 하는 게 아니고 글로 끄적끄적하면서 사고, 그러니까 그게 글로 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고가 이미 정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디자인을 싱킹하는, 그러니까 그 설계를 생각하는 거죠. 그 절차를 하고 나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좋아요. 그 디자인 앤 코드라고 그러죠. 그런 작업 순서를 많이 하시면 돼요. 그게 근데 비논리적이야, 상관없어요. 예. 절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는 짜요. 원래 절차적인 거 뭐예요? 냉장고 문을 연다, 김치를 꺼낸다, 김치가 쉬었는지 확인한다, 다시 집어넣는 조건이죠. 쉬었으면 집어넣고 안 쉬었으면 꺼내서 먹고 문을 닫는다. 그쵸? 그런 거 아니에요? 조건문 들어있고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상황 판단 이거 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조건, 반복. 놀랍게도 반복문이란 거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헤매는지 아세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그걸 하는데, 반복적인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한 처리, 그렇죠? 자꾸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디버깅, 이 키워드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디버깅, 타입, 변수, 조건, 반복, 함수. 왜 함수일까요? 함수 왜? 여기서 막힙니다. 대부분 분들. 물론 여기서 이거는 이제 어디서 강조하진 않아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디버깅은 이제 뭐지 모르니까 넘어가고, 일단 타입, 변수 이런 거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넘어가다가 반복도 물론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일 또 반복에 대한 허들도 있지만 함수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커요. 아까도 잠깐 쉬는 타이밍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지만 특정 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함수를 나누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 할 때는. 이게 되게 그 콜 스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콜 스택, 스코프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느낌이에요. 함수가 나만 어렵다. 함수 하나에다가 뭐 반환, 인자, 반환, 파라미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되게 많이 해야 돼. 근데 놀랍게도 함수를 극복하는 순간 그냥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열과 객체를 서둘러서 보지 마세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은 또 다른 파싱의 과정이에요. 문자열과 함께. 그렇죠. 물론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프로그래밍이긴 하지만 함수 안에서 그 전에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게 수식에 대한 함수. 예를 들어서 더하기 함수를 만들자. 뭘 넣으면 결과를 뽑아내는. 그렇죠? 뭘 넣으면 뭐 곱하기 2 해가지고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걸 함수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코드스쿼드가 마스터즈 코스라는 게 있는데 뭐 레벨이 이렇게 있어요. 레벨 2, 3, 4 있어요. 근데 뭐 일을 하는데 이에 일을 들어오려면 조건을 딱 이번에 세운 게 뭐냐면 뭐죠? 야구 게임 문제를 풀어라. 제약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함수를 잘 나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다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되시면 좋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실제 배울 때 이게 어려워. 그 다음 2단계부터는 또 나오죠. 에러와 디버깅. 디버깅이 되게 중요해요. 디버깅은 제 생각에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디버깅이 되게 중요해요. 디버깅은 논리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래머로서 살 때 절반은 단언컨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디버거와 함께 여러분들이 살게 될 거예요. 디버깅과 함께. 그래서 우아한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죽어라고 그냥 문제 해결하고 수정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디버깅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되고 디버깅을 못하는 개발자들 되게 힘들어요. 한계가 있어. 주니어들 대부분 못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문제 해결 능력. 첫 번째, 디버깅을 못해서 툴을 잘 못 다루고 이런 것도 많아요.
자, 데이터 처리라는 건 2단계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지금 코드 리뷰 받아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팩토링 어려워. 이건 뭐 어려운 거니까. 코드 리뷰는 뭐냐?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거의 뭐 이렇게 굉장히 빨리 성장해요. 하여튼 놀랍게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에 대한 영상, 뭐 코드 리뷰 경험담, 그렇죠? 그런 조직들은 다 잘 돼요. 코드 리뷰를 하는 조직에 내가 어떻게든지 입사해서 그 팀에서 코드 리뷰를 막 그 팀의 철학과 문화가 있어. 100%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코드 리뷰에 대한 걸 지금도 많이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누구한테 받느냐 그게 어려운 그런 거죠. 코드 스쿼드에 오시면 좀 받을 수. 네, 그런 게 있고요. 어딘지 알아서 받으셔야 돼요, 하여튼. 자, 이래 가지고 언제 뷰를 하고 언제 취업을 하는 거냐, 그렇죠? 네. 도대체 왜 사람이 없다는 거지? 왜 이 사이트는 채용 공고가 계속 떠 있을까? 3달째, 그죠? 한 20명 뽑나? 계속 떠 있잖아요. 안 내렸나? 아직도 못 뽑았나? 왜지? 눈은 높아요. 못 뽑아요. 도저히 욕심을 부리고 싶은 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별로. 왜 없다는 거예요? 앵귤러 해본 사람은 뽑았으면 벌써 뽑았지. 몇천 명이 하고 있는데, 그죠? 널렸는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요즘에, 그죠? 왜 없다는지 아시겠죠? 네. 맨날 그러죠. 야, 사람이 없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요즘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죄다 공부하고 있는데, 씨. 그쵸? 앵귤러를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이 없어.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자, 뭘로 공부해야 되냐? 좋은 책을 보는 게 좋아요. 아까 그 혼웅스라는 분이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저는 되게 간단해요. 두꺼운 건 보지 마라. 얇다, 쉽다. 굉장히 쉽게 된 책. 일단 책으로 나왔으면 믿고 가는 거죠. 뭐 신뢰 깔고. 쉽다, 얇다, 최근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코딩과 이론의 조화로움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돼. 개발하면서 책을 봐야지 둘과 따로 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영어권의 작은 문제 사이트들 보시고. 영어권 왜? 그냥 문제가 많아요, 영어권이. 네. 물 한글이 있으면 그거 더 좋고요. 작은 코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시시할 쯤에 이제 이제 내가 그냥 쉽게 풀다 그럴 때는 이제 큰 코딩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를 잘한다는 게 뭐냐? 프로그래밍을 잘한다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잘한다는 거. 그렇죠? 언어를 하나 깊이 있게 한 사람이 딴 언어 있게 이해 잘하거든요. 그런 거죠. 뭐 큰 문제를 작게 나눠서 해결할 수 있다. 큰 문제, 중간 문제, 작은 문제를 더 잘게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잘게 쪼개지 못하면은 작은 문제를 작게 해결하는 거고, 중간 문제를 크게 해결했다가 중간 문제를 더 짧게 해결하고 그러는 거죠.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해결해 보는 거죠. 적절한 도구와 함수를 선택할 줄 아는 거. 어렵죠, 되게. 그러니까 어떤 걸 써야 되지 어렵죠. 이거는 그냥 많이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잘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잘한다. 가긴 어렵지만 효율적인 코딩 방법을 아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죠? 리뷰를 통해서 선배한테 물어봐야 돼요. 좋은 회사의 좋은 멘토. 스타트업에 갔는데 멘토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나와야죠. 면접 마지막에 합격 느낌이 딱 오면 어떤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그죠? 힌트를 드리면은 면접을 보러 갔는데 기술적인 질문을 별로 안 해. 그럼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뷰 개발자 뽑는다고 했는데 뷰를 안 물어보네? 깊이 있게? 그럼 뭔가 깨림직한 거죠. 혹시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특징을 잘 안다는 건 뭐냐? 지금 잘 모를 수 있죠? 이런 거예요. 특징은 그냥 프로그래밍을 잘한다는 거 떠나서 다른 얘기죠. 특징을 잘한다. 자바스크립트를 좀 알아? 그래? 프로그래밍 시험 뭐 이런 문제 풀어봐라는 거죠. 풀어봤어. 근데 그러면은 뭐 이런 키워드들은 아니?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개발을 많이 하면. 스코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바인드는 언제 어떻게 써요? 왜 써요? 뭐 어떤 상황에선 쓰지 않아도 돼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모듈 클래스는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경력자들한테는 보통 어떻게 해요? 많은 그 중견 기업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그런 거죠. 던져주고 내일 모레까지 제출하세요. 시험이 아니죠. 이거에 대한 풀이를 달라라는 거죠. 그죠? 약간 이틀 걸릴 만한 과제를 주는 거죠. 그렇죠? 이틀 걸릴 만한 과제를 주고 그걸 풀어본다. 그렇죠? 이런 거를 거기에 다 나오니까 코드 안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문제를 풀고 면접 보러 갔어. 제출하고 오 괜찮아. 오케이 와 갔어. 거기다가 기능을 추가하래. 아이씨 또 짜야 돼. 그건 뭐예요? 정말 네가 짠 거 맞아? 그런 거죠. 확인 작업.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금방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요구사항을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투두 앱 이런 걸 주겠죠. 경영사원이면 그죠? 그 항공국 예매 사이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테스트 코드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컨벤션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랬었어요. 클래스로 나누시고요. 뷰에서 직접 접근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걸 요구사항을 주는 거죠. 데이터 알아서 잘 분리하시고요. 뷰에서 접근을 쉽게 접근 어떻게 해보세요. 객체 간 상호 참전하지 않게 이 객체가 이 객체를 부르고 상속 구조는 괜히 만들지 마시고요. 컨벤션을 잘 지켜보세요. 네가 아는 방법으로. 그렇죠? 펑션에다가 데이터 같은 거 넣지 말고 짜셔야 돼요. 데이터는 따로 분리해서 그렇죠? 스태틱한 것들을 모아두시고 에러 처리에 대한 것들은 가급적 필요한 부분에 넣어보세요. 함수는 잘게 잘 나누십시오. 펑션은 뭐야? 하나의 일을 하는 덩어리들이니까 당연히 트랜스파일링 없이 그냥 ES5 기반으로 짜보세요. 왜냐면 우리 코드의 70%는 다 ES5 이하 코드거든요. 하하 이렇게 그죠? ES6 오늘 SNS에서 재밌는 걸 봤어요. 저는 그래도 노땅이나 느끼는 거야. 저는 뭐 백엔드 개발자인데 ES6 말고 그 이상한 ES5 문법들 있잖아요. 막 그래서 예전 코드들을 이상하게 오히려 느끼는 그런 건 있는데 하여튼 예전 코드에 대한 레거시 천지예요. 예전 코드 다. 다 뭐 ES6 같은 최신 문법으로 쓴 유지보스 코드 별로 없어요. 예전 코드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배열 객체 뭐 이런 요구사항을 받고 또 이런 걸 고려해서 개발하는 게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하는 그런 필요로 하는 그런 거죠. 그냥 동작되게 만드는 것보다. 물론 내가 네이버 갈 일이 없는데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뭐 항공권 영화 예매 이런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뭐 예약 사이트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어려운 거 아니겠죠. 왼쪽에 뭔가 반영하면 오른쪽에 그것 따라서 필터해서 뷰 다시 렌더링돼서 보여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전체 화면이 새로 고침된다.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탭을 누를 때마다 새로 고침. 탭은 왜 있는 거야? 그쵸? 이미지 다시 다 로딩하고. 그래서 뭐 다양한 요구사항에 개발해야 된다.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프로그래밍 연습을 하고 UI 개발에 대한 연습을 아까 스텝도 나와 있지만 하고 리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는 동작이 되는 거랑 내 코드의 퀄러티는 또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동작이 되는 거를 물어보나요? 시니어들이? 너무 이게 면접 얘기만 너무 많이 이상하게 했네. 그런 건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가. 배움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 코드가 돌아는 가는데 그냥 돌아갈 거냐? 튼튼하게 앞으로도 돌아갈 거냐? 즉 어떤 의식이 있는 코드냐? 이거는 다른 거죠. 그렇죠? 리뷰를 만든 게 좋습니다. 동료들한테 받아도 돼요? 친구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잠깐 이제 질문을 봅시다. 어디까지 했지? 아마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빨리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알죠, 제가?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서서 이런 게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옆에 분과 인사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하세요. 다음에 만나서 우리 서로 어떻게 개발하는지 얘기합시다. 이렇게 다 다르겠죠. 그들 잘한다는 거는 이제 얘기했죠.
뭔가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뭐 프로그래밍을 잘한다는 거고 특징은 아까 이제 자료에 있었어요. 나중에 자료 드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선호하시는 프레임워크와 선호하신 이유는 저는 좀 명확한 편인데 프레임워크가 이게 좋다 이런 건 아니고 가벼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가벼운 게 제일 가벼운 거 가볍고 물론 이제 뭐 그게 뭐 많이 해외에 쓰고 이런 것들이 있죠. 왜냐면 그게 끊기면 끝장이에요. 1년 동안 썼는데 그 프레임워크가 망했어. 그럴 수 있죠. 그죠? 페이스북이 리액트 했는데 페이스북이 문 닫았어. 작년에 이제 뭐 라이센스라는 걸 문제 제기했다가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MIT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뭔가 정책이 바뀐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근데 구글을 뭐 디스한다고 걔네들이 날 건 없지만 구글 예를 들어서 구글이 많은 프로젝트를 그런 식으로 닫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보면 좀 불안해. 언제 닫을지 몰라. 아니 근데 이제 가벼운 프레임워크 그리고 안정적이다, 가볍다 그게 되게 좋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뭘 넣기가 좋고 복잡도가 그만큼 낮은 거고 그걸 통째로 걷어내기도 쉬워요. 물론 뭐 사실 걷어낼 바엔 다시 다 짜내는 건데 어쨌든 가벼운 게 좋습니다. 가벼운 게 뭔지 이제 대충 우리가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럼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쉽게 다 찾아가지고 때려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간의 복잡도는 그 외부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라이트하고 가벼운 거 그런 게 제일 전 좋다고 보고 내 마음대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풀 프레임워크라고 그래요. 모든 피처를 다 주는 즉 내가 더 추가로 골라서 넣을 게 없는 프레임워크를 쓰면 라이브러리를 쓰면 좋지. 좋아요. 그거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확장하기가 어렵고 과도한 거를 내가 쓰는 걸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확장이나 다른 거가 조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이 세트 내에서 움직여야 되거든. 그 세트에 내가 맞춰지는 거죠. 추천책은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 집어서 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얇고 쉬운 거를 공부하는 게 좋다. 퍼블리셔인데 그 이외에는 뭘 준비하겠어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십시오. 웹 퍼블리셔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자를 취업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나요? 신입 실무 기준입니다. 저는 이제 미니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러 패턴으로 만드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는 규모가 있는 걸 꼭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개인 프로젝트다 그러면 언제 그걸 내가 뭐 다 만들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웹에 자판기를 만들어. 웹에다 자판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웹으로 뭐 자판기를 뭐 누르면 동전이 들어가고 나오고 반환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고 좀 CSS는 이왕이면 이쁘게 보이는 거에 되게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쁘게 하는데 그걸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걸 그냥 뭐 바닐라라고 그러지. 그냥 돔 API 배워가지고 한번 짜고 기세 이제 브레이크 태그 한다 그러죠. 따놓고 다른 버전으로 또 짜. 뷰를 짜가지고 짜. 또 짜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이제 시간이 됐으면 또 다른 방법에 어떤 패턴을 배워가지고 그걸 적용해봐. 다시 짜. 그러면 거기서 엄청 배워요. 내가 스스로. 내 코드가 알아서 좋아지고. 알아서라긴 그렇고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쓰는 거에 대한 차이를 내가 명확히 알아요. 같은 걸 개발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같은 주제를 하는 게 좋고 팀으로 한다 그러면은 진짜 서비스를 만들어야죠. 디자인은 없잖아요. 따라 만드세요 그냥. 야 우리 모였으니까 엑셀을 만들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자. 미쳤냐? 아니 그거 있잖아. 셀렉션 했을 때 마우스를 딱 놓으면 합계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거 될 것 같은데? 다 디브 아닐까? 실제로 그 구글 닥스의 커서는 뭐예요? 디브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런 식으로 찾아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같이 만드는데 좀 더 완성도 있게. 완성도 있게 뭐야?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완성도 있게 해보는 그런 게 좋죠. 그러니까 여기 기능에 뭐 없어. 그럼 기능을 추가를 해서 넣어. 내가. 그쵸? 추가해서 넣을 수 있죠. 딴 데서 하는 것들 넣을 수 있죠. 넣어서 큰 덩어리 몇 개를 만들어 봐야 돼. 이거에서 얻는 거 뭐냐?
복잡도를 올리는 거예요. 프로젝트의 복잡도는 투두 앱에서 절대 안 나와요. 프로젝트의 복잡도는 커다란 인터랙션이 있는 기능을 3개, 4개를 섞어 놔야 그때부터 코드에 리팩토닝이 들어가고 복잡도가 몇 배가 올라가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이제 주니어로서 현장의 문제를 똑같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거기서 느낀 경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기할 수 있게 돼.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면 진하게 내가 삽질을 했거든. 근데 그게 그러잖아.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 그죠? 맞는지 틀린지 모르죠. 내가 짠 게 이거 잘한 거야 몰라. 그죠? 그런 좌충우돌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거지. 시니어나 할 수 있는 네가 완벽한 아키텍처 디자인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니어라면 원하지 않아요. 그런 진한 경험을 통해서 세련된 거를 딱 알려주면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거죠. 자, 학습 로드맵은 이제 말씀드렸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 문제? 일단은 이건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거 맞으면은 그 에이작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하는 프론트의 과정을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에이작스를 해서 도움을 넣을 때까지 일련의 과정,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짜는지 코드 레벨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고, 네, 듣고 계시겠죠? 나가셨나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자바스크립트가 너무 어렵죠. 당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jQuery를 잘한다. UI에 대한 프론트에 대한 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감이 있고 어떤 API가 좋은지 나쁜지를 내가 알고 있어. 왜냐? 잘 설계된 jQuery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인간의 사고의 순서대로 짜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뭐 도움을 찾아서 이벤트를 할당하고 뭐 어떻게 데이터 처리 이렇게 되게 메소드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되게 사고의 흐름대로 잘 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식의 프레임워크들은 요즘에도 많이 방법론 쪽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런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 UI에 대한 감이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특징 위주로, 그러니까 바닐라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객체 뭐 이런 펑션 이런 걸로 그냥 순수하게 짜보시면 또 아실 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를 하셔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희망적이다. 이게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CSS가 3 나오면서 트랜지션 트랜스폼에 대한 속성을 잘 써서 트랜지션과 하는 애니메이션 기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 CSS 베이스드 애니메이션을 배워야 되는데 특히 이제 모바일 웹은 주로 인터랙션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죠. 다양한 애니메이션 위주로. 왜냐면 좋은 화면에서 애니메이션이 그 많은 걸 도와주거든요. 터치 기반의 이벤트로.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2D는 쉬워요. 2D 기반으로 움직이고 하고 뭐 스와이핑을 한다거나 그죠? 뭐 아니면은 메뉴를 딱 눌렀는데 이 메뉴가 슉 뭔가 펼쳐지면서 그죠? 오퍼서티가 되면서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 이게 자바스크립트 싱글 스레드라 이게 순서가 되게 조정하기가 어려워요. 순서에 대한 건 조정이 어려운 거냐 비동기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고 결국에는 CSS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이 CSS를 결국 컨트롤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트랜지션에 대한 이해, 이벤트에 대한 이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바스크립트로 CSS의 막강한 속성들을 이용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다양한
트랜지션과 트랜스폼을 조절하면서 막 그 애니메이션이 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고, 두세 개 되는 속성을 동시에 적용시키는 걸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오퍼서티처럼 희미하게 그러니까 뭔가 나오는데 다른 거는 희미해지고 스케일이 커지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구현해낼 수 있는 게 두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벤트를 만드는 거를 연습하시면 돼요. 그 전에는 당연히 트랜스폼을 써가지고 각각의 속성에 대한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는 거를 해야죠. 그런 게 있고, 화려한 것들은 물론 CSS 전문가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코드펜 이런 거 보면 뭐 하는데, 또 3D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3D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래픽스를 공부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바라보지 이걸, 퍼스펙티브가 뭐고 막 뭐 3D한 기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3D한 책, 뭐 웹 그래픽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교과서 같은 책들 중에 쉬운 게 있어요. 그런 책들을 사다가, 그러니까 이런 책은 없죠. CSS 있나? CSS 3D를 잘할 수 있는 그래픽스 이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블로그 같은 데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3D 하려면 이런 개념은 좀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은 보는 게 좋죠. 웹 그래픽스에 대한 이해 깊이,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그런 책을 사서 초반을 보고 그 3D를 구현하는 것도 다른 느낌이죠. 웹GL 책 같은 걸 봐도 돼요. 웹GL 기반의 책이 이제 그 오픈GL을 웹에서 기반한 그런 건데 3D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제 그 책들에 이제 웹GL 쓰는 것보다는 3D에 대한 개념이 나오니까 그런 걸 봐도 좋죠. 말이 빠르죠. 근데 이해해 주세요. 제한된 시간에서 질문도 받고 그러면 재밌을 텐데. 네, 저는 이제 SK 플레닛은 오래 일을 안 했습니다. 오래 일을 안 했고, 어떻게, 이건 너무 이제 어려운 질문이니까 이거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뭐 네이버는 그 조심히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프로세스가 잘 돼 있어요. 제 느낌에 주관적으로. 그래서 어떤 좋은 개발자가 딱 들어갔을 때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즉 프로세스가 뭐 되게 나쁜 절차가 아니고 그냥 좋은 서비스를 품질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잘 잡혀 있어요. 그게 아마 뭐 이제 10년 넘게 웹 서비스를 대규모로 많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제 뭐 단점도 있겠죠.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 좁은 영역의 일을 맡는 거죠, 그죠? 좁은 영역의 일을 맡는 거죠. 약간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겠죠. 되게 세분화돼 있겠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SK 플래닛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SK 플래닛 갔더니 좀 자유로움이 좀 더 강했어요. 예를 들어서 백엔드에 뭐 스프링 기반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큰 기업은 이 친구가 저 친구가 뭐 팀도 바꿀 수도 있고, 이 이슈가 생겼는데 얘는 여기만 팀에서만 해결할 수 않고 저 팀도 그 프레임워크를 쓰니까 거기서 노하우가 있고 서로 못하는 것들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같은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좋아요. 저는 뭐 플래닛은 이렇게 물어봐서 말씀드렸지만 되게 자유로움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단점은 또 있겠죠. 서로에 대한 기술에 대한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는 노드를 쓰는데 여기는 뭐 루비를 쓰고 있다. 그래서 공유가 좀 안 된다. 하지만 다양한 걸 또 배울 수 있고, 그죠?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큰 기업들이니까 다들 뭐 프로세스 이런 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큰 기업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좋은 개발자가 많아요. 좋은 개발자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배움은 동료에서 배운 것 같아요. 자극이 되고, 그렇죠? 같이 공부할 때 배우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안타까운 뭐냐면 멘토가 없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을 때가 제일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려운 게 좀 안타깝죠. 뭐 커뮤니티나 이런 활동으로 좀 더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미래에는 이 웹이 지금 발전되는 거 보니까 성장기가 포탈이 되는데 저는 조금 이제 지나지 않았나 싶은데, 왜냐면은 기술 스택이 그 더 빨라. 스타트업이 훨씬 요즘에는 되게 빨라요. 공격적이고.
우리나라가 조금 특이하죠. 뭐 i9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느린데 보수적이거든요. i8 아직도 지원할 거예요. 많은 그 큰 회사들은 뭐 쇼핑몰들도 i7 이런 것들 고객들 그 매출이 있기 때문에 포기 못 할 거예요 아마 쉽게. 그게 돈이기 때문에 그들은. 근데 이제 그 스타트업은 좀 다르죠. 예, 뭐 브라우저 제한사항 좀 두면서 최신 프레임워크 쓰니까는 기술이 거기서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삽질하는 것 같지만 되게 내가 트레이닝이 될 수 있어요. 예, 진짜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고생 끝에 낙이다. 신입 초봉은 어디까지가 적정선?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2,000대도 있고 뭐 5,000 주는 신입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저도 더 말씀드리면은 그 연봉원 제 생각에는 그 출발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차이일 수 있는데 5년 차부터 결정되는 것 같아요. 시장 가격은 그때부터 실력으로 검증되니까. 어떻게 3,000 받고 일하셨어요? 아 저희 오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점프 확 되고 막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가 조직장들이나 조직이 의식적으로 더 인사팀에서 올려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 해부터 일단은 기정 연봉에 뭐 곱하기 20 해가지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그쵸? 그 맥시멈 뭐 예를 든 거예요. 근데 대부분 회사는 팀장이 교육장이 받는데 얘가 일을 혼자 다 하고 있어. 근데 얘보다 얘가 훨씬 얘가 더 높아. 가만히 있진 않아요. 웬만한 조직직은 밸런스를 맞춰줘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백엔드에 루비나 장고나 노드를 해가지고 API를 만들어서 DB까지 모르더라도 서버에서 API를 주는 제이슨 기반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주지? 그걸 받아서 다시 보내고 요거를 한번 어떻게든지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론만 들으면 모를 거예요. 아니면 백엔드는 개발자랑 붙어서 같이 페어 프로그래밍을 해. 너 프론트 모르지? 나 이거 아는데 같이 해보자. 간단한 거 일단 회원 가입만 같이 만들어 볼까? 아니 회원 가입은 좀 그러니까 로그인만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에이작스로 난 아니까 너 그 백엔드 어떻게 처리해? 너 빨리 만들어 봐. 그거 나 설명해 줘. 페어로 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그런 거예요. 좋죠 당연히.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다. 남의 코드를 읽는 거에서 사고가 확대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픈소스 코드 무조건 좋아요. 다 읽어보는 건 좋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거 어렵다. 초급, 중급, 고급 어려운데? 네. 본인이 봐서 어려우면 고급 아닐까요? 얘기 하나도 모르겠어. 고급. 네. 쉬워. 그러면 이제 초급 아니고. 다 어려워. 그럼 내가 초급인 거죠. 네. 수학의 정석처럼 이 책은 별로 없습니다. 네. 이게 되게 빨리 바뀌어요. 네, 현장에 있는 개발자들은 이제 검색을 해서 알지 그 책으로는 안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노란 책, 두꺼운 노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이 하나가 있고 뭐 호플소 책이라고 그러죠. 자바스크립트 완벽 가이드가 있는데 그 책이 조금 이제 올드해졌어요. 제가 그 책이 나올 때 3, 4년 갈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지났어요 지금. 넥스트에서도 강의할 때도 그랬는데 4년간 소장해 볼 만하다. 이거 예쁘다 그랬는데 이제 그 소장에서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모니터 받침.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혼납니다. 이거 잘라야 됩니다. 하지만 뭐가 좋냐면 에이작스에서 몰라. 그러면은 열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 두 책은 백서 같은 느낌이거든요. 모니터에서 빼서 열어서 보고 이거 에이작스 이런 거네. 그런 원리 비동기 이런 거네 이게 돼 있어요. 백서 같은 느낌이지 그거를 A부터 Z까지 보겠다 미친 짓입니다. 알았죠? 그런 거고 요즘에는 튜토리얼은 웹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요 코드스쿼드 같은 데 통해 가지고 하는 거죠. 농담이고요. 네, 하여튼 그런 책이 백서인데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가 홍수처럼 나오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프레임워크로 좀 전환이 돼서 좋은 책들이 많이 안 나오고 고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마존에 가서 가장 자바스크립트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책을 딱 찾아. 근데 이 책이 너무 오래됐어. 그러면은 좋은 책이에요. 노출이 됐지만 오래됐다. 되게 깊이 있게 다룬다는 거거든요. 근데 얇아. 그럼 더 좋죠. 근데 번역본을 찾겠지. 있어.
근데 번역본의 반응을 또 봐야 돼. 왜냐 번역이 똥같이 될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럼 사는 거예요. 저는 트렌드를 구글, 아마존을 많이 찾거든요. 그냥 아마존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쳐. 그럼 나오는 것들을 쭉 봐요. 그러면 대충 아 요즘에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찾는구나. 그걸 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도 찾아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소를 안다 그러면 무조건 좋죠. 원소를 안다 그러면 좋습니다. You don't know JS 뭐 이런 거 원서로 보시면 좋아요. You don't know JS인가 뭐 그런 거랑 엘로간트 자바스크립트 이런 원서들은 되게 좋은데 번역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거 뭐지? 네. 저는 웹이 아닙니다. 아 예. 캐릭터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거 구체적인데? 네. 웹에서 캐릭터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플래시로 했는데. 테드류 이거 너무 디테일한 문제 검색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이상하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은 이제 이미지 여러 개를 스프라이트 해가지고 스프라이트가 아니고 이미지를 여러 개를 동작시켜서 움직이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들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이제 그 그래픽스를 하려면 좀 더 이제 캔버스 게임 같은 거 이제 차트는 SVG라는 기술 뭐 캔버스 기반으로는 좀 게임 이건 아마 캔버스를 깔고 이미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뭐 자바스크립트에 뭐 좋은 애니메이션을 동작시켜주는 최적화시켜주는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런 걸 써가지고 좀 애니메이션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데 뒤에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PNG를 써야 된다 뭐 PNG 그런 답변을 드리면 되나요? 뭐야 웹 디자인에서 코딩할 줄 알아서 퍼블리셔로 가려 했는데 그렇죠. 오늘 답변을 드렸으니까 아셨을 거예요. 어찌해야 될까요? 퍼블리셔로 가는 길이 빠른 길일 수도 있지만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 즉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HTML, CS는 자신 없어도 됩니다. 네. 구조적으로 스타일을 검색을 해서 배우세요. 차라리 이분들은 되게 막강할 수가 있어요. 진짜 프론트의 풀스택은 디자이너분들이 전환을 성공했을 때 제가 이제 디자인을 못하니까 좀 로망이 있습니다. 그걸 잘하고 싶은데 맨날 시간이 없고 이게 봤더니 그거야 감각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포기했는데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제가 다 하거든요. 기획과 디자인을 그러니까 기획 디자인 없이 그냥 짜는 거예요. 저는 머릿속에 상상해서 이렇게 짜는데 그러니까 없죠. 디자인이 형편없지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너무 비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디자인 감각이 좀 중요한데 이런 분들이 개발 잘하면 너무 부럽고 그래요. 근데 다행히 거의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를 차분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프레임워크 이런 거 말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메이저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는 단계를 왜냐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코드를 뜯어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요. 근데 재밌으면 하세요. 재밌으면 하고 뜯어 보기만 하지 마세요. 한번 봤으면 끝까지 보고 그걸 정리해 두세요. 까먹을 거거든요. 까먹을 거고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정리는 뭐냐? 나도 자랑해야지. 그렇죠? 내가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했는데 내 스스로에게 대한 기록, 그렇죠? 그런 것들,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써놓으셔야 되고, 그렇죠? 또 다른 사람한테 주잖아요. 인사이트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죠? 이거 어렵습니다. 시니어 차이 이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디까지가 주니어야, 시니어야? 너 3.7개월 했어? 3개월 남았어. 시니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데 이건 뭐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느낌은 뭐냐? 아까 항공편 봤죠? 그걸 딱 줬을 때 내가 전체 코드의 디자인을 짤 수 있으면 시니어. 그쵸? 2년간 유지할 때 기능을 추가해도 튼튼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전체 그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코드에 대한 디자인,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시니어. 그쵸? 그거인 것 같아요. 주니어 뭐냐?
그렇게 잘 짜여져 있는 환경과 구성에 의해서 부분적인 부분의 기능을 스스로 맡아서 리뷰를 이해하면서 완성해낼 수 있으면 주니어. 거기서 하나라도 걸리면 아직 주니어가 안 된, 현장에서 필요한 주니어가 안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탈락. 그죠? 리뷰를 해줬는데 왜 그게 좋은지 모른다, 탈락. 이해가 안 가. 리뷰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내 코드에 대한 리뷰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모른다, 탈락.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시키는 대로 이거 짜다면 이거 펑션 이렇게 짜라는 건가? 따라서 해야지. 아까 어제 선배가 했던 프로젝트 구조 따라서 해야지. 뭔진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기계적인 일은 기계적인 게 아니고 좀 이해하면서 짤 수 있는. 이거는 뭐 케바케죠. 좋은 국비지원 교육이 있을 수 있죠. 근데 jQuery를 알려준다? 오늘 말씀드렸죠. 네. 뭐 이렇게 확대 오류를 하면 안 되지만 전 되게 국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트렌디한 걸 떠나서, 우리도 트렌디한 걸 안 알려주긴 하지만 많이 트렌디한 걸 떠나서 제대로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금 이런 교육 커리큘럼이 나오는 건가?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건 뭐 개인 하기 나름이죠. 국비지원 받아도 프로그래밍을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재밌게 잘했으면 뭐 안 될 이유가 없죠. 과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본인의 문제라고 저는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요, 가능하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네이버시 때도 그렇게 많이 시도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코드스쿼드에도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쵸? 멈춰놓고 와서 프로그램을 배우는 분들이 있고, 그쵸? 많이 있죠. 그게 가능합니다.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 저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가 학습 의지, 열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 장래를 위해서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뭐 다 좋은데요? 네. 골고루 쓰십시오. 네. 뭐 다 좋아서 뭐. 네. 다 좋은 것만 어떻게 잘 쓰셨는데요? 네. 저는 요즘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제 그 빔 플러그인을 써서 그런 식으로 개발합니다. 요즘. 진짜 노트북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실습을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자, 그럼 개발자 도구를 여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자, 이번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10시에 대해서 가야 된다면 가시고, 아마 10시 한 15분까지만 하시면 좋겠는데, 옆에 계신 분들은 한 PC에서만 하겠습니다. 한 PC에서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겠습니다. 한 PC에서 모르는 분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몰라가지고 왔는데 한 PC에서 하십시오. 골라서. 자, 옆 사람과 인사 늦었지만 좀 해주시고, 혼자이신 분들은 좀 이동을 하셔도 상관없고,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같이 요 뒤에 분이랑 하세요. 한 PC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어색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얼마나 이거 뭐 어려운 거 안 나옵니다. 오늘 따라하기입니다. 따라하기. 자, 이동 그 PC를 정했나요? 네. 페어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는 뭐냐? 밀착입니다. 밀착. 가까이 주십시오. 의자를 좀 당기세요. 같이. 당겨서 하나의 컴퓨터로 한 명이 키보드만 하는 거예요. 자. 정했나요? 네, 아직도 인사 못 하신 분 없죠? 네. 정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정하셨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제가 아는 그 분이신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유명하신 분이 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실물은 처음 봐서. 아무튼 또 다 됐죠? 이렇게 어떻게 혼자 외로우시죠 지금? 그렇죠. 자, 혼자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저 맨 뒤로 가서 하십시오. 하얀색 옷 입은 옆으로 가서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옆에 분이랑 친하게 지내라 이런 건 사실 아니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지금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변수가 뭔지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분들 서로 인정하고 조금 좀 상호 도와가면서 해야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페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느낌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 자, 크롬 개발자 도구를 열어요. 자, 이제 개발자 도구가 뭐냐? 제가 크롬을 깔라고 했는데 깔았나요? 아유, 개발자 도구는 맥 기준으로는 옵션 커맨드 I고 개발자 도구를 열어요. 그러면서 아니면은 맥 기준에 여기 보면 도구에 보면은 뭐 개발자 도구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개발자 도구 이런 걸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셨어요? 네. 자, 열었다 손. 다행이다. 네. 아, 제가 여러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런 코드 짰다고. 아, 제가 일단은 지금 같이 코딩 하는 거고요. 자, 짜보십시오. 엔터 어떻게 치냐? 쉬프트 엔터. 쉬프트 엔터예요. 그러면은 엔터 치면 그냥 실행이 돼 버려. 개발자 도구에서는 이게 빨간색을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할 거냐면 자바스크립트 배울 거예요. 문법을 서울부터. 그냥 몇 가지 개념만 쭉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짜서 비슷한 오류가 나왔다. 그러면 패스입니다. 네. 오류가 나와야 되는 얼마나 훌륭한 좋은 교육입니까? 얘는 오류부터 알려줘. 오류 났어요? 왜 오류 났어요 이거? 토큰이 왜 토큰? 토큰 하면 딱 버스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70년대생 생각이 납니까? 자, 그쵸. 신텍스 에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뭐냐면은 완전 속성 과외 느낌이다 진짜. 저 이렇게 강의 안 해요 원래요. 알았죠? 네. 오해하지 마세요. 코드스코드 별로 강의가 없어요. 문법이에요. 문법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러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예상하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처음이에요. 에러가 나오면 코드를 보죠. 그건 틀린 방법이에요. 발생하는 에러는 많이 나는데 그 코드가 뭔지를 차라리 검색을 하세요. 알았죠? 그 에러를 정확히 다 해석하세요. 항상 습관적으로. 그게 디버깅의 시작이에요. 아셨죠? 그냥 사실 이게 완성된 문장이 아니잖아. 에러를 야 너는 이걸 써가지고 네가 잘못했어라고 컴퓨터는 알려주지 못해요. 그렇죠? 에러는 불친절해. 짧고 명확하게 개발자 수준을 알려줘. 이걸 읽어야 돼요. 나 기대되지 않은 토큰이 하나 있어. 봐 뭐야 이거? 막 이런 거죠 사실은. 그렇죠? 파파고를 돌리던 번역기를 돌려 안 되면. 근데 에러에 대한 게 익숙해져야 돼.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신텍스 에러 딱 보잖아요. 문법 틀렸네? 그럼 더 빨리 찾아요. 종류가 여러 개 있거든요. 더 빨리 찾는 거예요. 에러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var을 썼기 때문이에요. var. 자바스크립트의 var은 특별한 키워드예요. 변수를 선언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면 안 돼. 예약어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다시 엔터. 근데 이전에 짰던 코드는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봐. A는 3. 뭐였지? B는 뭐 3 더하기 A 이렇게 했어. 이렇게 짜고서는 방향 그러니까 커맨드 K를 누르면 지워져요. 내용이. 이걸 눌러도 지워지고 그 다음에 방향키를 위로 누르면 아까 코드가 나와요. 알았죠? 네. 아까 키보드가 나와요. 이전에 했던 것들이 나오죠. 막 이렇게 히스토리가 나와요. 콘솔 지금 여기서 테스트하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디버깅 용도로 쓰는 거지만 디버깅을 아시라고 좀 이렇게 익숙하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브라우저에 있는 엔진에서 돌리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빠르죠, 그죠? 네. 간단한 것들은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어.
그렇죠. 이제 변수 나왔죠? 그다음 연산 배웠죠 벌써. 자, 2개 배운 거예요. 변수 선언. 세미콜론이 자바스크립트 해석기가 구분하는 어떤 표현식의 끝이다를 배웠어요. 그죠? 제가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그 딸내미랑 블록 코딩 뭐 드래그 해가지고 하는 거 가르치는데 이거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세미콜론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땀? 땀? 놀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플러스 원이라는 게 뭐냐면 가로를 열고 닫았다 함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수를 짜야 돼요. 이 함수 밖에 있는 거거든요. 함수 안에 넣어 보세요. 함수는 펑션이 함수죠. 한 칸 띄고 공백이 없으면 파싱을 못 해요.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자바스크립트 해석하니까. 함수 선언은 문법이에요. 모르면 검색해야지 뭐. 그죠?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쉬프트 엔터. 뭐 개행 같은 아니 뭐야 인덴트라고 이제 들여쓰기 안 해도 돼요. 마크업으로 따지면 그냥 HTML 태그 안에 쭉 왼쪽으로 그냥 붙여서 짜셔도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자 이제 요거를 따라서는 함수를 배웠죠. 이제 물론 아시겠을 수도 있는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네. 자 배웠습니다. 함수라는 거는 가로를 열고 닫으면 자바스크립트 해석기는 한 줄씩 읽을 때 가로를 열고 닫았다 그러면 함수를 찾아요. 얘를 기억하고 있다가 얘를 만나는 순간 이 앞에 잠깐 기억했던 연속된 문자들의 합에 해당하는 이름의 함수의 참조 포인트를 메모리에서 찾아. 있으면 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 찾아서 실행하는 거예요. 끝나는 순간. 이때 바로 찾아요. 자바스크립트는 한 라인씩 해석하거든요. 그럼 일로 가는 거지.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찾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지 이제부터. 자, 변수 하나 생겼네. 변수의 값을 1을 할당하는 거예요. 메모리라는 공간에 푸라는 주소가 있고, 그러니까 주소 이름이 어려우니까 푸라고 준 거예요. 그냥 푸에다가 1을 넣어놓은 거죠. 그 주소는 옆집 주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열어보면 1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집을 열어보면 3이 들어있고, 옆에 집의 이름은 뭐가 있죠? 네. 뭐 순덕이네 집, 철수네 집 이런 것처럼 변수 이름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한 라인씩 실행하죠. 근데 푸는 뭐야? 푸를 봤더니 푸 뭐야? 그럼 얘가 뭐지? 얘는 변수라고 생각하고 푸의 집에 가서 문을 열고 확인하는 거예요. 1이네. 1 더하기 1은 2. 그죠? 수학은 이게 같다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값을 이쪽을 연산을 해서 왼쪽으로 넣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겠어요? 2죠. 함수는 이 안에서 들어있는 어떤 밀봉된 어떤 그 밀봉이 아니지. 갇혀져 있는 어떤 그 덩어리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했으면은 밖에서 함수 밖에서 거기서 처리한 무언가를 받아서 쓰려면 여기서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럼 함수가 끝나요 이때 무조건. 이 함수는 메모리 공간에서 없어져요. 다시 부를 때까지. 그러면은 이제 이거의 결과는 여기서 딱 끝나는 거죠. 함수가 실행되고 결과를 여기서 딱 받는 거예요. 지금 받아가지고 또 변수에 저장할 수 있지만 그걸 안 한 거죠. 2가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유 쉬워라 그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둥근 가로에 쓸모가 없어 보이잖아요. 저기다 뭘 넣어놓을 수 있어요. 바구니처럼 그죠? 바구니처럼 넣어서 줄 수가 있어요. 함수 너가 실행될 때 이거 가지고 처리해줘 이런 거죠, 그죠? 뭐 요리사가 함수라고 칠 수 있어요. 주방에다가 이런 거죠. 제가 집에서 좋아하는 재료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죠? 가지고 뭐 음식에다 키위를 넣어주세요. 키위를 직접 기른 거를 주는 거예요, 주방에. 요리가 나와. 키위 요리가. 그죠? 냉장고를 부탁해처럼. 그죠?
그런 거를 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풀을 넣어줬어. 푸가 1인데 풀을 넣어줬어. 변수라는 이름을 넣어준 거죠. 물론 1을 넣어줘도 돼요. 직접 1을 넣어줘도 되지만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주석이에요. 주석. CSS 주석 알죠? CSS 주석은 이건 아니지만 HTML도 이렇게 느낌표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풀을 넣어줬으니까는 이걸 가지고 얘가 실행되는 거죠. 이걸 받았으면 얘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할당되겠어요? 베이스에는 이제 푸가 할당돼요. 베이스는 푸랑 똑같은 거예요. 1이지. 베이스가 1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주는 애, 얘는 받는 애. 보통 프로그래밍에서는 얘를 아규멘트, 얘는 파라미터, 인자와 매개 변수 뭐 그런 표현을 써요. 이제 돌아가서 나중에 보세요. 모르는데. 그다음 또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2가 되겠죠. 자 이번에 또 다른 걸 해볼까요? 네. 사실은 자바스크립트에는 변수 선언할 때 바 말고 다른 것들이 생겼어요. 컨스트라는 게 생겼어요. 바꿔보세요. 이렇게까지만. 컨스트 바 차이는 나중에 알아셔도 되는데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만 알아둡시다. 참고로 컨스트는 재할당이 안 돼요. 다시 할당이 안 되는 그런 변수를 저걸로 합니다. 왜? 할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할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야 이거 건들지 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둔 거예요. 실수로 막 건들거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못 잤다 손. 네. 변수 배웠죠. 함수 배웠죠. 함수의 반환 배웠죠. 인자 배웠죠. 매개 변수 배웠죠. 그렇죠? 15분 만에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됐다고 치고 비슷한 코드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재할당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컨스트를 쓰면. 근데 한번 해보세요. 바에다가 바 더하기 0. 바? 0을 더하면 왜 똑같은 값이겠죠? 이번에 에러를 봅시다. 에러. 아 이게 에러가 나야 되는데. 났어요? 오 빨리. 잘했어요. 아 뭐 이렇게 변수 이름은 틀려도 됩니다. 그 오타라는 것도 프로그래밍에서는 중요한 그 버그 중에 하나거든요. 버그의 범주에 들어가 심지어 오타. 제일 찾기 힘든 버그 중에 하나죠. 그렇죠? 하이 오타 때문에 내가 2시간 동안 헤맸어. 이런 거는 내가 바보가 아니고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요. 자 이제 에러 메시지를 또 보죠. 사실은 이게 그 개발자 도구에서 왼쪽에 좀 어려운 라인이 나오는 거고 그 코드의 라인이 원래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타입 에러라고 하지 뭐야? 타입 에러. 그죠? 타입 에러. 타입. 변수의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이 변수는 그 재할당을 할 수가 없어요. 재할당을. 원래 컨스턴트의 베리어블이라고 그래 가지고 얘는 그대로 두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다른 값을 할당을 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알았죠? 네, 그래서 컨스턴트 베리어블은 뭔가 바꿀 수가 없다. 바를 썼으면 오류가 안 났겠지. 컨스트라는 걸 써서 나는 오류다. 우리가 컨스트 바 약간 헷갈리지만 돌아가서 더 실험을 해보시고 중요한 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또 다른 게 나왔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해석해야 된다. 타입 에러. 뭔가 타입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바나 컨스트 뭐 이런 걸 잘못 썼다. 변수 쪽에서 라는 걸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메시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언어마다 메시지는 또 다르니까. 자, 근데 인터프리터 언어가 뭐냐면은
컴파일 언어는 한번 컴파일을 해서 뭐 실행 파일이 있어. 그걸 돌리는 건데 인터프리터 언어는 그때 약간 좀 비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때마다 계속 해석해. 그 라인을 불렸으면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그 해석하는 지점에서 한 라인씩 해석을 하는데 그때 뭔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딱 멈춰놓고 우리가 그 지점을 봐야 돼요. 그쵸? 딱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수가 있어요. 멈춰라. 이렇게 해보십시오. 디버거하고 세미콜론을 할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즉 프로그램의 동작을 멈추는 거죠. 알았죠? 요리사 예를 들까요? 키위를 딱 줬는데 키위를 자를 때 아무래도 음식이 맛이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자르는 걸 딱 봤을 때 키위에다가 몰래 붙여놓는 거죠. 이거를 네가 잘리는 순간 멈춰라. 그죠? 디버거를 딱 걸어놓는 거야. 그러면 칼질 하려고 하는데 딱 멈추는 거야. 키위를 자르려고 그러는데 그때 주방을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어떤 칼을 쓰는지 어떻게 자르는지 그런 걸 보는 거죠. 요걸 이렇게 뛸 수가 있어요? 와, 무려 10분이나 남았네. 자, 이렇게 했죠. 딱 멈췄습니다. 이런 화면 나왔나요? 난생 처음 보는 화면이야. 젠장. 그럴 수 있죠. 자, 이제 뭐 모르니까 이런 거 막 조절 가능하다는 것부터 알읍시다. 왼쪽 건 잘 모르니까 접어. 요걸 누르면 접는 게 보통 나와요. 눌러서 접어버려요. 메뉴야, 메뉴. 그죠? 오른쪽은 좀 열어놔요. 이 상태에서 ESC를 눌렀다 뗐다 해보면 콘솔 내용의 부수적인 내용이 나왔다. 사라졌다 할 수 있어요. ESC 누르면. 그쵸? 요 띡띡띡띡. 자, 이거 뭐 오류도 안 나왔는데 왜 지금 컴퓨터가 해석하고 결과 안 나왔죠? 아직 2라고. 실행을 딱 멈춘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해석기가 있어요. 코드를 해석할 때 해석하다가 딱 멈춘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래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걸 얘가 제공해주고 있어요. 소스 탭의 크롬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에 진행되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코프라는 게 있어요. 뭔지 모르죠? 스코프, 로컬 있죠? 로컬. 스코프 여러분, 로컬이 있어요. 로컬 뭔지 모르. 이거 함수 안에 거를 로컬이라고 해요. 로컬이라는 뜻은 알잖아요. 자, 이때 바가 뭐냐? 2라고 얘가 해석하고 있어요. 그죠? 2죠. 3번 라인에서 디버거 걸렸으니까 2지. 바는 얼마일까요? 2지. 아, 바가 2고 베이스가 1이고 그죠? 네.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한 라인 더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요리사에 비하면 키위를 이렇게 딱 자른다 멈췄는데 거기서 이런 거죠. 칼질 한 번에 한 스테씩에 서두르지 마 그런 거죠. 칼질을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 한 번 하고 그걸 어떻게 시키냐? 스텝 오버로 할 수 있어요. 이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한 줄을 딱 가요. 그러면 얘가 한 줄만 더 해석해. 스텝 오버. 이렇게 4번 라인 왔죠? 그때의 바값은 2고 베이스는 2야. 그대로지. 변한 게 없으니까. 그죠? 한 라인 더 이동해. 아, 여기서 오류 났네. 그쵸? 한 라인 딱 4번 라인 지나니까 오류 났죠?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밑줄 쳐 있죠? 이렇게. 뭐라고 막 아까 봤던 오류잖아. 아, 이쪽 라인에서 오류 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문제의 지점과 시점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이 코드가 짧긴 하지만 2번, 3번 라인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4번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를 봐라, 여기를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아는 거죠. 제가 혹시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듯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빠져나와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거 뭐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워야 되겠죠? 디버거를 지우고 뭐 바0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재할당 하지 마. 괜히 0을 외도해. 쓸데없는 짓이었어. 바를 바꿔도 되지만 다시 이 코드로 만드시고. 그래서 이가 편안하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플러스 1. 자바스크립트 함수 이름은 동사 명사로 하세요. 항상 이렇게 무엇을 하다 무엇을. 알았죠? 동사만 쓰면 안 돼요. 명사만 쓰면 최악이에요. 커피 안 돼요. 알았죠? 드링크 커피 해야지. 커피 드링크 안 돼요. 드링크 안 돼요. 목적어와 동사를 반대로 드링크 커피 이렇게 카멜프 기법으로 해야지. 드링크 커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이밍 다 되게 못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뭐 달라졌어? 빨간색이 달라졌어요? 해보십시오.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너무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페어 프로그래밍의 원칙은 서로 적정한 시기에 키를 이렇게 키보드에 손을 바꿔줘야 돼요. 옆 사람 손으로. 재미가 없잖아. 남의 컴퓨터지만 쓰면 안 돼? 네. 자, 키보드 좀 바꾸세요. 자, 바꿨어요? 콧다운표, 쌍다운표 아무거나 해도 돼요. 싱글 커터, 더블 커터라고 그러죠. 자바스크립트는 구별이 없습니다. 쉽죠? 네. 일일이 나왔나요? 놀랍지 않나요? 오류가 안 났다는 거에 일단 놀랐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지적을 하죠. 자바스크립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야 이거? 왜 문자랑 숫자가 더해지는 거야? 뭐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가 더하기 1은 뭐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관대해. 네가 문자를 해도 나는 너를 네 마음속으로 알고 있나이다. 너 숫자 1 쓴 거지? 그런 느낌이에요. 강제 형변환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거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특징을 하나 배웠습니다. 강제 형변환. 자, 이제 출력을 내보내 볼까? 디버거 말고. 콘솔.로그는 뭐냐? 표준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표준인데 개발자 도구에 뭔가 중간의 결과를 찍어볼 수가 있어요. 디버거를 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디버거가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한번 콘솔 로그라는 것도 많이 쓰이니까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콘솔.로그가 뭔지 모르지만 가로를 열고 닫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함수죠. 그죠? 로그라는 함수를 할 때 이 안에 실행 결과를 담아서 출력해라는 거야. 그럼 콘솔 창에 나와요. 이거 뭐지? 낯설죠?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타입 어부. 타입 어부 뭘까? 타입 어부. 타입 어부. 처음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봤다 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자, 타입 무슨 뜻인가요? 타입 어부. 이렇게 해석해봐야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그걸 제가 함수도 아니고 좀 이상하죠. 좀 톡톡하게 동작되는 놈이에요. 사실은 함수처럼 동작은 하지만 얘는 그냥 키워드라고 그래요. 타입 어브 키워드인데 타입 어브가 이거의 타입을 알려주는 어떤 기능이에요. 그거를 해서 콘솔.로그의 결과를 주겠지. 그래서 콘솔.로그가 얘가 하는 일은 여기다가 뭔가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뭐라고 나왔어요? 스트링이라고 나왔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서 타입이 있죠. 숫자, 문자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true, false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문자열이라는 거죠. 근데 문자열인데도 이게 처리가 됐어. 신기해. 그런 걸 알았어요.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뭐 해볼까? 좀 더 해볼까요? 네. 근데 1, 2를 원한 건 아니잖아. 2를 원한 거지, 그죠? 네.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한글로 풀면 뭐예요? 너가 만약에 숫자가 아니면 말이야,
숫자로 바꿔줘 라는 거예요.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 네,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완벽한 코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오류를 갖고 있지만 일단 지금 요 문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뭐지? 문법은 검색해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플러스 베이스는 뭐냐면 뭐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코드는 뭐냐? 가로 안에 있는 게 먼저 처리되거든요. 타입이 만약에 넘버라면, 그죠? 타입이 만약에 숫자라면, 얘의 타입이 숫자라면, 숫자 맞니? 그러면 이게 조건문이거든요, 일종의. 그때는 베이스를 그냥 써. 숫자가 넘어왔으니까 베이스의 타입이 숫자면 그대로 써야죠, 연산할 때. 근데 만약에 그게 숫자가 아니잖아, 콜론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else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코드를 바꿔줘라는 거예요. 완전한 코드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딱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1 문자열 1이 들어올 때는 플러스를 해주면은 자바스크립트에 이제 타입을 바꿔주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숫자로 바뀌어. 타입을 변환하는 방법이 있다. 언어에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적인 거니까. 그러면 얘가 문자열 1이 숫자 1로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사망연상자라고 그래요. 사망연상자. 그래서 사망연산자라고 하는데 연산자죠. 연산자. 이걸 어떤 조건에 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 if else라는 게 이거를 좀 풀어놓은 느낌이죠. 이렇게 놓고 해결해 보세요. 값이 뭐가 나오나요? 되나요, 여러분들? 이가 나왔죠? 이게 주석으로는 11로 나와 있었네. 그쵸? 예. 문자를 1 넣었는데 이제는 해결이 됐어. 주석도 틀려서 주석이라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쵸? 자, 나머지는 돌아가서 해보십시오. 나머지는 뭐냐? 배열이라는 걸 알았죠. 근데 우리가 함수 배열이라는 게 또 어렵잖아요. 이건 배열이에요. 어떤 데이터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때는 배열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배열은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 루프가 필요하겠지. 배열이니까. 자료가 많다는 거는 이제 뭔가 반복적으로 하려면은 반복문이 필요한 거예요. 포문을 배워야 되고. 이제 코드가 커지면은 함수 하나에 다 넣긴 너무 많아. 함수를 나누는 거예요. 함수가 하는 일이 2개, 3개니까, 그죠? 주방에서 하는 일이 하나였는데 너무 많아. 끓이고 볶고 자르고 다듬어야 돼. 파트를 나누는 거예요. 함수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야채를 받았으면 야, 다 잘라가지고 가져와. 잘라가지고 기다려야지. 가져와서 다 잘라왔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뭐 끓이고 이런 걸 하는 거죠. 다른 함수에 뭔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효율적이면 자바스크립트가 도입한 개념이 뭐냐? 너는 잘라라. 나는 그동안 딴 걸 할게. 이게 비동기 프로그래밍이에요. 비동기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너는 잘라, 나는 그동안 물을 끓이고 있을게. 그게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기본이에요. 어싱크로너스라는 거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함수 이렇게 짭니다. 네. 함수를 나눌 수가 있다. 답을 다 써놨어요. 네. 디버깅 과정에서 중요한 거 아까 스텝 오버 했죠? 다른 함수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하고 뭐 배열 이런 거 있고 풀어보세요. 답을 미리 보지 말고 한번 머리를 짜서 해보시고. 다 짜면 이 코드가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모던한 최신의 방법으로 짜면 이렇게 충격적으로 짧아지는 거죠. 이걸 몰라도 돼요. 코드는 길어도 돼요. 알았죠? 이렇게 짜시면 돼요. 내 사고의 순서대로. 많은 훈련이 있지만 안 되겠죠. 브라우저 웹 개발도 있는데 미션이 있어요. 이제 코드펜에 링크까지 달아놨으니까 한번 뭐 해보세요. 이 자료는 아마 제가 여러분들 그 인프런의 그 메일을 통해서 따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더 올라온 게 있나요? 없죠?
아유, 늦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간을 지키느라 약간 무리를 해서 말을 빨리 하고 많이 했는데 도움을 얻어가시면 좋겠고, 코드스쿼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나가십니다. 코드스쿼드 유튜브도 있어요. 네, 유튜브도 찾아보세요. 네, 뭐라고? 네, 열심히 하십시오. 유튜브에 보면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찾아서 공부도 해보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